안녕하세요. 주식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증시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난 영상 막바지에 말씀드린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지금부터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실 분만 하시고 버리실 분은 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꼭 다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은 꼭 듣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아마도 다음 분기도 매출이 안 좋게 나올 확률이 60%, 비슷하게 나올 확률이 30%, 좋게 나올 확률이 10%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실적이 좋지 않으면 주가가 어떻게 되나요? 네, 실적에 따라서 하락할 확률이 60%, 횡보할 확률이 30%, 상승할 확률이 10%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기업의 주가가 움직이는 본질 그대로 한 겁니다. 가정인 다음 분기 실적만 제대로 시나리오를 세웠다면 주가는 그대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미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거고요. 1분기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길 겁니다. 실적을 왜 저렇게 가정을 했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한 번이라도 짧게라도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숙제 내드렸는데 혹시 해보신 분 있나요? 다들 안 했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요즘 물가는 비싸지고 살기 급하기 때문이겠죠. 그럼 이제 제 생각을 듣고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독자분들은 꼭 해보세요. 일단 저는 다음 분기 실적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이 안 좋으니 증시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고요. 여기서 증시는 미증시가 더 크리티컬하게 반응할 거고 국내 증시는 덜 할 겁니다. 자, 일단 대체 왜 다음 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보고 있을까요? 저는 이유는 바로 시대가 또다시 전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디지털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가죠? 그럼 디지털 전환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큰 흐름에서 디지털 전환은 계속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디지털 전환이 더뎌졌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쉽게 이해가 가시죠? 큰 흐름에서 디지털 전환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드웨어가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발전된 하드웨어 기반으로 소프트웨어가 발전되고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은행만 생각해봐도 은행 안 가고 돈 보내니까 얼마나 편한가요? 그쵸? 그리고 현금 안 들고 다녀도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게 기본 욕망인 것 같습니다. 여튼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까지 큰 흐름에서 디지털 전환은 계속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디지털 전환이 더뎌졌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 전환이 더뎌졌다 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수혜주로 올랐던 종목들이 뭐 있나요? 미증시에서는 넷플릭스가 대표죠. 그리고 알파벳,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제약주,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NFT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코로나 수혜주는 거의 디지털 전환에서 비롯되어서 올라갔을 겁니다. 교육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비대면, 즉 디지털 전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디지털 전환이라는 흐름에 맞춰서 투자를 많이 했고 상대적으로 대면적인 부분은 유지 또는 소홀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잘 보셔야 할 게 모두가 디지털로 전환하는데 노력을 부었는데 지금 디지털 전환이 더뎌졌고 사람들이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으로 바뀌는 시대 전환을 맞은 겁니다. 따라서 기업들도 이 변화에 맞춰서 변화를 줘야 하는데 이 변화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랑 돈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물론 아닌 기업도 있을 겁니다. 이따가 이 아닌 기업도 좋지 않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여튼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하면 첫 번째가 큰 흐름에서 디지털 전환이 계속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디지털 전환이 더뎌졌다. 그리고 방금 내용 정리하면 기업들은 다시 변화하는데 시간과 돈이 필요로 한다. 이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미 1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이런 이유로 향후 2분기 실적 역시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흐름이 진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랐던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그럼 디지털 전환을 덜 했던 기업들을 또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이죠? 뭐가 제일 이슈죠?
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차 바꾸실 건가요? 여러분 혹시 냉장고 바꾸실 건가요? 여러분 혹시 컴퓨터 바꾸실 건가요? 여러분 혹시 명품 사실 건가요? 이미 답 나오죠. 지금 국내 가계 부채가 엄청나죠. 왜 엄청날까요? 코로나 때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돈을 매우 싸게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증시와 비트코인, 부동산까지 하늘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점에서 수익 내고 나오신 분이 몇 명 있을까요?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국내 상황이죠. 근데 해외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채를 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야 하는 이자가 많아진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 요즘 기름값 얼마죠? 1900원대일 겁니다. 그리고 각종 식재료 얼마나 올랐죠? 지금 엔간하면 다 올랐습니다. 다시 말해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자를 점점 많이 내야 하네요. 자, 이 상황에서 소비가 늘까요? 어떨까요?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이 한번 생활 패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소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필수 소비만 늘겠죠. 그럼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가 큰 흐름에서 디지털 전환이 계속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 전환이 더뎌졌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또 변화를 해야 되는데 시간과 돈이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으로 비대면 분야 기업들도 쉽지가 않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때 보이세요? 아마도 실적이 나오기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80% 이상 될 겁니다. 이래서 제가 하락할 확률 60%, 횡보할 확률 30%, 상승할 확률이 10%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럼 이제부터는 횡보하거나 상승할 분야를 찾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분위기가 이번 연도 내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딱히 큰 이슈가 없으면요. 여기까지만 하면 아쉽죠? 저는 그래서 지금 상승할 분야가 여기 왼쪽에 유튜브에서 공개 매매하고 있는 애들인데 보시면은 이 성장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상승하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릴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저는 미증시는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국내 주식은 이제 어떻게든 버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또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네, 이게 이제 오늘 숙제입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 또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